28번째, 군자와 소인. 군자는 사람을 넓게 사귀되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패거리를 지을 뿐 사람을 넓게 사귀지 않는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등등. 논어에는 이처럼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는 말이 18차례나 나온다. 공자의 도덕윤리나 인생윤리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되는 것일까? 자세히 읽어보면 공자는 군자보다 상위에 성인이라는 더욱 고차원적인 개념을 두고 있다. 비록 이 개념이 논어에서 6군데밖에 나타나지 않고 논어 연구의 핵심도 아니지만 공자는 이 개념의 정의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옹야를 보자 자공이 물었다. 만약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하면 어떻습니까?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어찌 인에만 그치겠느냐? 반드시 성인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도 이 일을 어려워하였다. 만약 널리 베풀어서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해준다면 이는 요임금과 순임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성인이라는 뜻이다. 수리에서 공자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탄한다. 성인은 내가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군자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모두에게 성인의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군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공자도 성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가늠하지 않았다. 자한을 보면 한 태제가 자공에게 이렇게 공자를 칭찬하는 말을 했다. 공자는 성인인가? 어찌 그리 재주가 많으신가? 자공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하늘이 그분에게 성인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능력까지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공자가 말했다. 태제가 나를 알겠는가? 나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탓에 먹고 살려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군자가 재주가 많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태제의 칭찬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의도적으로 성인이란 말의 사용을 피하고 군자라고 바꾸어 말했다. 사실 도덕적인 면에서만 공자가 삼분법을 고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능과 능력도 삼분법으로 설명했다. 양화에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어리석은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은 모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뜻이다. 경영에서 만약 기업의 이익의 유지와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정도로 직원들의 품행을 판단한다면 이건 역시 성인, 군자, 소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은 언제나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기업의 발전, 기업의 이익 확대를 자신의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군자는 직업 윤리와 업무 규범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성해내는 사람이다. 소인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맡겨진 일을 고사하고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 직원들이 우선 군자가 되어주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르다. 모든 직원들이 군자인 기업이라면 충분히 훌륭하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영이 잘 되는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인 문화를 수립할 줄 알아야 한다. 직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운명을 자신의 발전이자 운명으로 여기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환경의 변화가 비교적 크고 다양한 자발적 능동성과 창조성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런 고차원적인 문화는 한층 더 중요해진다. 경영학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조직시민 행동의 연구 주제가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문화 속에 존재하는 고차원적인 행위이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기업과 서양 기업들의 조직시민 행동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다. 직원들이 기업의 운명과 기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인들이 눈에 자기 회사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치기를 원한다. 둘째는 동료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이다. 동료들이 업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는 책임감이다. 직원들은 업무 설명서가 요구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서양 기업의 조직 시민 행동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스포츠맨십이다.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는 좋지 않은 조건도 감내하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쉽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둘째는 예의이다. 업무를 하던 도중에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 기업의 조직 시민 행동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꼽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는 회사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사의 자원이 낭비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중국 굴지의 기업으로 꼽히는 레노버 그룹 창업자 리찬즈는 상층은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중간층은 진취성이 있어야 하며 하층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이 말도 고차원적인 행동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는 그는 상층, 중간층 그리고 하층에 대한 대우를 분명하고 세밀하게 구분하고 직원에 속한 관리 등급이 높을수록 제시하는 요구 수준도 높게 정한다. 관리 등급에 진입한 직원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 당연히 기업의 창업자로서 그가 인식해야 할 것은 후임자가 아무리 요구 수준을 잘 맞추어도 자기가 기업에 투자했던 열정이나 업무 수준에는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창업해서 발전을 한 기업이 되기까지 기업 문화는 창업 당시에 비해 열기가 식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창업주들이 평생 동안 기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종교적 도덕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성인은 속세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기업 경영이며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조이고 직원들이 출근하는 목적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은 필히 스스로에 대해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물질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물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고차원적인 문화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업 조직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기업의 고차원적인 문화는 반드시 가장 명료하고 가장 평화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현실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고차원적인 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런정페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레이펑, 중국에서 평범한 우인으로 추앙받는 노동 영웅을 레이펑이라 한다. 우리는 레이펑을 존경한다. 회사의 가치평가와 가치분배 체계가 레이펑같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 헌신을 한 사람들은 마땅히 합당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업주가 그럴싸한 구호와 가치관을 동화하여 고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독려하면서 자신은 그들의 노력을 향유하려고만 든다면 이는 사이비 교주의 다름 아닐 것이다.